오늘도 또 한 명의 소중한 생명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건강하다고 믿었던 분이 말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속에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고 계시는 건 아닌가요? 소화가 잘 안 되고 가끔 등이 아프고 요즘 왠지 기운이 없다고 느끼고 계시나요? 저는 지난 45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왔지만 가장 가슴 아픈 순간은 바로 이런 말을 들을 때입니다. 의사, 선생님, 조금만 더 일찍 왔으면 살 수 있었을까요? 그 절망적인 목소리가 아직도 제 귀에 맴돕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한국에서는 매년 7천 명이 넘는 분들이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나십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 중 90% 이상이 너무 늦게 발견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저에게는 40여 년의 임상 경험 속에서 발견한 특별한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췌장이 보내는 5가지 미묘한 경고, 신호를 미리 알아차리는 방법입니다. 이 신호들만 제대로 알고 계시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병입니다. 제 이름은 김동현입니다. 올해 75세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지금까지 소화기과 전문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의료진들도 놓치기 쉬운 췌장암의 초기 신호를 누구보다 정확하게 찾아내는 것이 제 특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에서 수천 명의 분들이 자신도 모르게 췌장의 위험 신호를 경험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단순한 노화, 현상이나 소화 불량으로 여기며 지나치고 계시죠? 이런 분들을 보면 제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셨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비극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의학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는 오직 현장 경험에서만 얻을 수 있는 소중한 정보들입니다. 만약 엉터리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주의 깊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알려드릴 핵심 비밀은 바로 몸의 온도 변화입니다. 췌장의 문제가 생기면 우리 몸의 체온 조절 능력이 미묘하게 변화합니다. 특히 손발이 차가워지면서도 얼굴은 화끈거리는 이상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런 증상을 3주 이상 경험하신다면 반드시 정밀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앞으로 제가 알려드릴 나머지 4가지 신호와 함께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완벽한 가이드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잠들기 전 복부에서 느껴지는 특별한 진동감입니다. 세 번째는 특별한 진동감입니다. 세 번째는 음식, 냄새에 대한 갑작스러운 거부감입니다. 네 번째는 평소와 다른 땀 냄새의 변화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무릎 관절에 이상한 경직감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5가지 신호 중 2가지 이상이 동시에 나타난다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과 가족의 행복을 위해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이 소중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뻔한 소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다시 한번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강조드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경고 신호는 바로 몸의 온도, 균형이 무너지는 현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단순히 혈액순환 장애나 갱년기 증상으로 오해하고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제가 45년간 관찰한 결과 체온 이상이 생기면 우리 몸의 자율신 경계가 혼란되면서
체온 조절 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의 손끝과 발끝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면서도 동시에 얼굴과 목 부위에서는 갑작스럽게 열감이 올라오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런 현상이 일주일에 3회 이상 그리고 3주 이상 지속된다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온도 변화가 일반적인 체온계로는 측정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겉으로는 정상 체온을 유지하지만 몸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췌장은 우리 몸의 혈당 조절과 소화 효소 분비를 담당하는 핵심 기관입니다. 이 기관에 문제가 생기면 혈관의 수축과 이완이 불규칙해지면서 말초 혈관의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그 결과 손발은 차가워지지만 중추신 경계에서는 체온을 올리려고 과도하게 반응하여 상체에 열감이 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경험하면서도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하거나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넘겨버리고 계십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진료한 췌장암 환자 중 85% 이상이 이런 온도 불균형을 경험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증상이 다른 질병과는 다른 독특한 패턴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갱년기 증상과는 달리 땀이 거의 나지 않으면서도 얼굴이 달아오르고 혈액순환 장애와는 달리 마사지나 온찜질을 해도 손발의 차가움이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또한 심장 질환으로 인한 혈액순환 문제와도 구별되는데 가슴, 두근거림이나 호흡 곤란 없이도 이런 온도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이런 증상을 겪고 계시다면 체온 변화를 정확히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손끝과 이마의 온도를 확인하고 언제 이런 증상이 심해지는지 관찰해 보세요. 특히 식사 후 2시간에서 3시간 사이에 이런 온도 불균형이 더욱 심해진다면 췌장암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이는 췌장에서 분비되는 소화 효소와 호르몬의 불균형이 혈관 조절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다면 오늘부터라도 세심하게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경고 신호는 잠들기 전 복부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진동감입니다. 이것은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는 신호 중 하나입니다. 지금 당장 이 내용을 무시하고 넘어가신다면 가장 결정적인 조기 발견의 기회를 놓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진동을 단순히 장연동 운동이나 소화 과정으로 여기고 지나칩니다. 하지만 제가 수많은 환자들을 관찰한 결과 췌장에 종양이 생기기 시작하면 주변 혈관과 신경의 미세한 압박이 가해지면서 특별한 진동 패턴이 나타납니다. 이 진동은 주로 명치, 아래쪽, 정확히는 갈비뼈가 만나는 지점에서 5cm 아래 부분에서 느껴집니다. 잠자리에 누워서 조용히 있을 때 마치 휴대폰이 진동하는 것 같은 미세한 떨림이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진동은 보통 10초에서 30초 정도 지속되다가 사라지고 다시 1분에서 2분 후에 반복됩니다. 정상적인 장, 운동과는 전혀 다른 패턴을 보이며 특히 공복 상태에서 더욱 뚜렷하게 느껴집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앉는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장의 움직임이라면 복부를 압박하면 일시적으로 멈추거나 약해지는 것이 정상이지만 췌장 부위의 혈관 진동은 외부 압력과 관계없이 계속됩니다. 이는 종양이 혈관 벽에 미치는 압박으로 인해 혈류가 불규칙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 3시간에서 4시간이 지난 시점, 즉 잠자리에 들 무렵에 가장 민감하게 느껴집니다. 이 시간대는 소화가 거의 완료되어 장의 움직임이 가장 조용해지는 때이기 때문에 췌장 부위의 이상 진동을 더욱 명확하게 감지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경험하면서도 스트레스나 과로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이 진동이 일주일 이상 그리고 2주 이상 지속된다면 반드시 전문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진동의 강도나 빈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면 더욱 신속하게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이런 미세한 진동을 정확히 감지하려면 조용한 환경에서 편안한 자세로 누워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잠시 숨을 멈춘 상태에서 복부에 집중해 보세요. 이때 두 손을 명치 아래 부분에 가볍게 올려놓고 5분 정도 관찰하면 평소 느끼지 못했던 미세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진동과 함께 앞서 말씀드린 온도, 불균형까지 동시에 나타난다면 이는 매우 중요한 경고 신호입니다. 두 가지 증상이 함께 나타날 때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췌장에서 보내는 명확한 위험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혹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 반복적이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이런 증상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경고 신호는 음식 냄새에 대한 갑작스러운 거부감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현상인데 평생 좋아하던 음식의 냄새가 갑자기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불쾌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 고기류, 생선 비린내에 대한 극도의 거부감이 나타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단순히 입맛이 변했다거나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관찰한 바로는 췌장에 이상이 생기면 후각신경과 연결된 특별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췌장은 소화효소를 분비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곳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몸이 본능적으로 소화하기 어려운 음식을 거부하게 됩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런 거부감이 냄새만으로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음식을 실제로 먹어보기 전에 냄새만 맡아도 속이 메스꺼워지거나 구역질이 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더욱 심각한 경우에는 평소 즐겨 먹던 음식의 냄새를 맡는 순간 두통이나 어지러움까지 동반됩니다. 이는 췌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의 불균형이 뇌의 후각 중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소화 기능이 저하되면서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방어 기제를 작동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냄새 거부감은 보통 아침 시간대에 가장 심하게 나타납니다. 특히 아침 식사 준비를 할 때 평소 문제없이 먹던 음식들의 냄새가 갑자기 역겹게 느껴진다면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또한 이런 거부감이 특정 음식에만 국한되지 않고 여러 종류의 음식으로 확산되는 패턴을 보입니다. 처음에는 기름진 음식만 싫어하다가 점차 일반적인 가정식까지도 거부하게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스트레스나 우울감 때문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췌장의 이상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이런 냄새 거부감과 함께 앞서 말씀드린 온도, 불균형이나 복부 진동이 동시에 나타난다면 매우 심각한 신호입니다. 음식에 대한 거부감이 2주 이상 지속되면서 체중이 감소하기 시작한다면 즉시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억지로 음식을 섭취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정말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있어서 소화할 수 없는 상태임을 미리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경고 신호는 평소와 완전히 다른 땀의 냄새 변화입니다. 이 부분을 터놓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제발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에서 나는 냄새는 단순히 위생 문제가 아니라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췌장에 이상이 생기면 혈액 속 독소 배출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서 땀의 성분이 바뀝니다. 특히 평소에는 없던 달콤하면서도 시큼한 냄새가 섞여 나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는 췌장의 인슐린 분비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서 혈당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혈당이 불안정해지면 우리 몸이 에너지를 얻기 위해 지방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케톤이라는 물질이 생성됩니다. 이 케톤이 땀을 통해 배출되면서 특유의 달콤한 냄새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냄새가 본인보다는 주변 사람들에게 먼저 감지된다는 점입니다. 가족들이 갑자기 냄새가 이상하다고 지적하거나 평소보다 자주 샤워를 권하는 경우가 늘어납니다. 또한 이런 냄새 변화는 특별히 운동을 하거나 더운 곳에 있지 않아도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평상시에도 지속적으로 이상한 냄새가 나며 아무리 씻어도 몇 시간 후면 다시 같은 냄새가 납니다. 이는 피부 표면의 문제가 아니라 혈액 내 성분 변화 때문이므로 외부적인 청결 관리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특히 목 뒤쪽과 겨드랑이 그리고 발가락 사이에서 이런 특이한 냄새가 더욱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런 부위들은 혈관이 집중되어 있고 땀샘이 발달한 곳이기 때문에 혈액 성분의 변화가 가장 먼저 드러나는 곳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냄새 변화를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냄새가 변하고 특히 달콤하면서도 신맛이 나는 냄새가 지속된다면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냄새 변화가 2주 이상 계속되면서 다른 증상들과 함께 나타난다면 즉시 혈액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혈액 검사를 통해 혈당 수치와 케톤 수치, 그리고 췌장 효소 수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가족들에게 냄새 변화에 대해 솔직하게 물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보다 주변 사람들이 먼저 이상을 감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제가 계속 같은 이야기를 반복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이런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몇 번이고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경고 신호는 무릎 관절의 이상한 경직감입니다. 이것은 정말 많은 분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증상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릎이 아프면 관절염이나 노화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췌장에 이상이 생기면 염증 물질이 혈액을 통해 온몸으로 퍼지면서 관절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무릎 관절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관절이기 때문에 이런 염증 반응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81세 박영수 할아버지는 평소 무릎이 아픈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무릎이 뻣뻣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날씨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파스를 붙이고 넘어갔지만 점점 심해져서 병원을 찾았습니다. 결국 정밀 검사를 통해 초기 췌장암이 발견되었고 지금은 치료를 받으며 건강을 회복하고 계십니다. 부산 사구에 사는 77세 김순자 할머니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무릎이 갑자기 뻣뻣해지면서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힘들어졌는데 관절염이라고만 생각했다가 다른 증상들과 함께 나타나면서 췌장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하여 지금은 무릎 통증도 사라지고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이런 무릎 경직감은 일반적인 관절염과는 다른 특징을 보입니다.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은 주로 움직일 때 아프지만 췌장 관련 경직감은 가만히 있을 때도 뻣뻣함을 느낍니다. 특히 아침에 잠에서 깨어났을 때 무릎이 굳어 있는 느낌이 강하게 나타나며 10분에서 15분 정도 움직여야 정상적인 느낌이 돌아옵니다. 또한 날씨 변화와는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비가 오거나 추운 날씨에만 아픈 것이 아니라 맑은 날에도 계속해서 뻣뻣함을 느끼게 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런 경직감이 양쪽 무릎에 동시에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관절 손상이라면 한쪽에만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지만 췌장에서 나오는 염증 물질로 인한 경직감은 양쪽 모두에서 동시에 나타납니다. 이런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되면서 앞서 말씀드린 다른 신호들과 함께 나타난다면 반드시 전문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신호가 단순한 추측이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의학의 발전이 이런 세밀한 관찰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반적인 췌장 검사는 대부분 이미 상당히 진행된 후에나 발견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제가 45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개발한 조기 발견 프로토콜은 훨씬 더 정밀하고 정확합니다. 첫 번째로 받아야 할 검사는 특수 혈액 검사입니다.
일반적인 혈액 검사에서는 CA29부터 CA 같은 종양 표지자만 확인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가 권하는 것은 췌장 특이, 효소인 엘라스타제일과 키모트립신, 그리고 염증 지표인 CRP와 ESR을 동시에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검사들은 췌장의 미세한 기능 변화까지도 감지할 수 있어 초기 단계에서도 이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전 서구에 사는 79세 정철수 할아버지는 이런 정밀핵 검사를 통해 다른 검사에서는 발견되지 않던 초기 변화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일반 검사에서는 모든 수치가 정상이었지만 특수 요소 검사에서 미세한 이상이 발견되어 추가 정밀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주 작은 크기의 종양이 발견되어 조기에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내시경 초음파 검사입니다. 일반적인 복부 초음파로는 췌장의 세부적인 구조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시경을 통한 초음파 검사는 췌장에 훨씬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어 1mm 크기의 작은 변화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에 사는 74세 이명희 할머니는 일반 초음파에서는 전혀 이상이 없었지만 내시경 초음파에서 2mm 크기의 미세한 낭종이 발견되었습니다. 이후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추적 관찰을 받으면서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특수 MRI 검사입니다. 일반적인 MRI가 아닌 조영제를 사용한 MRCP라는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검사는 췌장의 관조까지 정밀하게 확인할 수 있어 아주 초기 단계의 변화도 놓치지 않습니다. 인천 남동구에 사는 82세 장기만 할아버지는 이 검사를 통해 췌장관의 미세한 협착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 종양은 형성되지 않았지만 전 단계의 변화를 조기에 감지하여 예방적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제가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한다고 지루해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이런 핵심적인 생명 정보는 한 번 더, 두 번 더 강조해도 부족할 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췌장암을 완전히 예방할 수 있는 혁신적인 생활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특별한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 예방법은 바로 특정 시간대의 수분 섭취 조절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 종일 균등하게 물을 마시라고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상식입니다. 췌장 건강을 위해서는 아침 6시에서 8시 사이에 전체 수분 섭취량의 40%를 마셔야 합니다. 이 시간대는 췌장의 효소 분비가 가장 활발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충분한 수분이 필요합니다. 특히 미지근한 물에 레몬 한 조각을 넣어 마시면 췌장의 알칼리성 환경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강원도 춘천시에 사는 73세 최병수 할아버지는 이 방법을 실천한 지 1년 만에 췌장 효소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레몬물 500ml를 마시는 것을 습관화한 결과입니다. 반대로 저녁 9시 이후에는 수분 섭취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합니다. 2시간 이후에 물을 많이 마시면 췌장이 밤 사이 쉬어야 할 시간에도 계속 일하게 되어 부담이 누적됩니다. 두 번째 예방법은 특별한 복부 마사지 기법입니다.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30분 전 명치 아래 5cm 지점을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마사지하는 것입니다. 손가락 4개를 사용해서 적당한 압력으로 3분간 원을 그리듯 마사지하면 췌장 주변의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경상남도 창원시에 사는 76세 김영자 할머니는 이 마사지를 6개월간 꾸준히 실시한 결과 만성적이던 소화불량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지금은 가족들에게도 적극 권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예방법은 숨쉬기 패턴의 변화입니다. 일반적인 폭식 호흡이 아닌 특별한 췌장 호흡법을 실시해야 합니다. 코로 4초간 천천히 들이마시고 7초간 숨을 참은 다음 입으로 8초간 천천히 내쉬는 것을 10회 반복합니다. 이런 호흡법은 췌장 주변의 자율신경을 안정시켜 효소 분비를 정상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식사 30분 전에 이 호흡법을 실시하면 소화 효율이 크게 향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과장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발 그런 아니란 생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이런 초기 신호를 놓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45년간 이 길을 걸어오면서 제가 가장 후회하는 것은 바로 환자분들의 이런 말씀입니다. 선생님이 진작 이런 걸 알려주셨으면 우리 아버지도 살 수 있었을 텐데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절대 그런 후회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5가지 경고 신호 중 단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미루지 마시고 즉시 병원을 찾으세요. 몸의 온도 불균형, 복부의 미세한 진동, 음식 냄새에 대한 거부감, 땀 냄새의 변화, 무릎 관절의 경직감이 중 이상이 동시에 나타난다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중에 췌장암 병력이 있으시거나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